이렇게 하면은 바로 쫓겨날 수 있어요. 광속으로. 오늘은 저울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포터필터. 이 포터필터는 항상 그룹 헤드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그룹 헤드는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운 그룹 헤드에 포터필터를 장착시켜 놓으면은 뜨거운 열기가 포터필터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포터필터가 항상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에스프레소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요, 여기다가 분쇄된 원두를 집어넣고 물을 통과시켜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녹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소금은 100% 다 녹아 나오는 거고, 원두는 한 20%만 녹아 나오는 거고, 원리는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냥 커피를 물을 통과시켜서 녹인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포터필터가 원두를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바구니가 뜨거운 상태일 때와 차가운 상태일 때,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면 이 바스켓이 뜨거운 상태겠죠. 그리고 이걸 장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상온에 두면은 이 바구니가 차가운 상태겠죠. 그러니까 차가운 바구니와 뜨거운 바구니 중에 어떤 게 더 커피가 쉽게 물에 녹을까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죠. 어쩔 때는 내가 포터필터를 밖에다가 보관하고, 어쩔 때는 내가 포터필터를 이렇게 장착해서 보관하면은, 어쩔 때는 커피가 조금 많이 녹을 것이고, 어쩔 때는 커피가 조금 덜 녹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커피 맛이 뽑을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맛의 일관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포터필터를 보관하는 곳은 항상 그룹헤드다. 여기까지 했죠. 자, 포터필터를 왼쪽으로 돌려서 탈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탈착을 하게 되면요, 이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포터필터, 그리고 이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요 바스켓 안에 자세히 한번 보면은 물기가 있어요. 물기 보이나요? 요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룹 헤드는 굉장히 뜨겁죠. 이 뜨거운 그룹 헤드에 장착되어 있을 때는 이 안이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바스켓 안에 습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터필터를 제거했을 때 이 바스켓 안에 습기가 어느 정도 묻어 있는 상태가 돼요. 문제가 뭐냐, 이 습기가 묻어 있으면은 이 원두를 바스켓 안에다가 담았을 때 원두와 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 바스켓에 나 있는 작은 구멍들, 촘촘한 구멍들을 막아버립니다. 딱딱하게 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출이 될 때 추출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여기 습기가 있는 상태로 추출을 하고, 또 어쩔 때는 습기가 이렇게 없는 상태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뽑을 때마다 커피 추출 양상도 달라지는 거고, 커피 맛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터필터를 탈착한 후에 반드시 준비된 린넨으로 안에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스켓 안에다가 원두를 담을 거예요. 근데 원두를 그냥 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바스켓에는요, 이 정도의 원두를 담아라 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이 바스켓은 20g 짜리인데 바스켓마다 그람 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장에서 어떤 사이즈의 컵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바스켓의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준비한 바스켓인데, 요 측면에 보면은 그람 수가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바스켓은 17g 짜리 바스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두를 17g 정도를 넣는데 적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연에 사용할 이 바스켓은 20g 짜리 바스켓이에요. 그래서 20g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0g 짜리 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20g만 담아야 되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g 짜리 바스켓이다 10.5g 또 담을 수 있는 거고, 19.5g 또 담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날은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가 좀 싱거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직량을 조금 더 많이 담아 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도직량을 적게 담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커피의 간을 맞추는 것을 이 도직량을 조절함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한번 와볼까요? 저울을 사용할 때는 이 포터필터를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손잡이와 포터필터의 스파웃이 동시에 저울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이 손잡이 한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무게가 계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스파웃과 손잡이가 이렇게 동시에 저울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0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두가 담기면은 담긴 원두만큼의 무게가 또 새롭게 재지겠죠. 자, 원두를 담을 때 지금 이 그라인더를 보면은 14.6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14.6초 동안 분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상업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14.6초만큼 오랫동안 분쇄가 되진 않아요. 한 3초? 한 2초에서 4초 정도 그 사이? 근데 얘는 상업용 그라인더가 아니라 가정용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뻐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분해해 봤는데 요 정도 됐어요. 상업용 그라인더는 진짜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뻐가 많거든요. 이것보다 더 크겠다. 요 정도. 그래서 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그라인더는 원두를 빨리 토출해내고 어떤 그라인더는 뻐가 작기 때문에 같은 양의 원두를 굉장히 오랫동안 분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쇄된 원두를 이렇게 내려놔 볼게요. 17.8g 정도가 담겼죠. 제가 20g에 맞춰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2g 정도를 더 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20.3g이 나왔죠. 이럴 때는 스푼을 이용해서 좀 덜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0.1g, 0.2g 정도는 그냥 추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0.5g 이상 도직량이 차이가 난다? 그럼 커피 맛이 완전 그냥 달라져요. 그냥 다른 커피가 되는 거예요. 20g 넣은 커피와 20.5g 넣은 커피는 그냥 다른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0.5g이 커피의 맛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곳은 원두가 많이 쌓여있고 어떤 곳은 원두가 조금 쌓여있죠. 이 가운데 부분은 원두가 많이 쌓여있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원두가 조금 쌓여있습니다. 요거를 평탄화를 해줘야지 골고루 추출이 이루어지는데 레벨링 툴이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이 평탄화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템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이 지면과 평행하죠. 이렇게 하면 손목 다 나갑니다. 일주일 일하고 그냥 울면서 집에 가셔야 돼요. 자, 팔꿈치를 위로 들어서 팔과 지면이 수직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목이나 팔의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요. 체중을 살짝 실으면서, 그래서 이 다리가 살짝 앞굽이 자세로 체중을 실으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터필터 바스켓 위에 보면은 이런 원두 가루들이 조금 남아있죠. 이런 원두 가루들이 그라인더 안에 들어가면은 그라인더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넉박스에다가 좀 털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털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는 게 조금 더 멋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편입니다. 조금 간지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장착하기 전에는 물을 한번 흘려주는 게 좋아요. 이 전에 추출했을 때 미처 씻겨나가지 못한 커피 찌꺼기가 이 그루프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추출할 때는 열수가 소량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열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보급형 머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고급형 머신들은요, 보일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보일러를 통과하는 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관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보일러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전달받으면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 물의 온도를 내가 컨트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물은요, 되게 펄펄 끓는 열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막 이렇게 추출했는데 부글부글 되는 소리가 나오면서 추출이 돼요. 열수들을 다 빼줘야 됩니다. 열수를 빼주지 않고 그냥 추출을 하게 되면요, 커피를 녹이는 물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녹게 되겠죠. 커피에서 좀 쓴맛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찌르는 맛이라든지, 그리고 불쾌한 잔미 등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커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추출하기 전에는 이렇게 열수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요, 열수 빼주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일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메인 보일러를 통과한 물이 추출 보일러로 들어가면서 온도를 92도 혹은 93도 이렇게 세팅된 온도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보급형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열수를 그래도 한 3초, 4초 이 정도는 빼줘야 되는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빼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추출을 하기 위해서 장착을 하면은 10초 이내에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룹 헤드는 굉장히 뜨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착한 상태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놔두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압축된 원두 가루들이 굉장히 뜨거운 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장착하고 어떨 때는 바로 추출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착하고 거의 한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뭐 다른 일 하고 뭐 볼일 보다가 그 다음에 추출하고, 그러면은 추출이 되기 직전에 이 압축된 원두의 상태가 각각 다른 상태로 추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원두 가루가 차가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원두 가루가 뜨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뜨거운 원두가 차가운 원두보다 훨씬 더 잘 녹겠죠.
뽑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와 커피 추출 일관성,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추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 어찌됐건 추출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패들식이에요, 패들. 이렇게 젖히면은 추출이 되고 끄면은 추출이 멈춰지고, 이런 머신을 수동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패드를 이렇게 꺼주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나와요. 물이 안 멈추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출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일정 양 정도 추출이 되면은 패드를 수동으로 알아서 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장착을 하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저울의 디스플레이고, 이 저울이 이렇게 아래 깔려 있습니다. 아래 깔려 있는 저울에 추출 거치대를 올려두고요. 그 위에다가 잔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 잔의 무게만큼 0점이 잡히게 돼요. 이 모델은 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머신의 디스플레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추출을 해볼 거예요. 저는 20g의 원두를 도징했기 때문에 40g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볼 겁니다. 자, 위로 한번 찍어주세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람수가 되고요, 이쪽이 시간초가 됩니다. 방금 한 추출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20g의 원두를 도징해서 40g의 에스프레소를 30초 만에 추출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추출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보급형 머신에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추출하는 기능이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보급형 머신에는 프리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프리 버튼을 내가 다시 누르지 않는 이상 추출이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추출하고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머신들은요, 저장할 수 있어요, 추출량을.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35g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수동 머신이기 때문에 버튼이 없어요. 보시면, 가까이 와볼까요? 보시면 버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요거밖에 없어요, 수동.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추출,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내가 추출을 했으면은 여기 있는 커피 퍽, 이걸 커피 퍽이라고 하죠. 커피 쿠키라고도 하고, 이거를 정리해 줘야 돼요.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둔다 그러면은 이 그룹헤드가 갖고 있는 뜨거운 열 때문에 이 커피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나중에는 얘를 청소하고 싶어도 지금은 잘 빠지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항상 내가 추출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좋아요. 청소하는 방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솔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 청소라고 해서 이렇게 물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살짝 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룹헤드의 어떤 틈새까지도 청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물 청소가 끝났으면은 포터필터를 살짝 뒤로 젖혀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물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에 물기가 좀 고여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청소 끝나면은 포터필터를 젖혀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물을 한번 빼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포터필터거든요. 보통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 스파웃이 달려있지 않은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청소하고 굳이 이렇게 뒤로 젖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뭐 아래에 뚫려 있으니까 그냥 물 청소하고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동작들을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터필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기를 닦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물기 진짜 잘 닦으셔야 됩니다. 물기 닦고, 자, 여기다 올려놓고 0점 맞추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14.6초 동안 분쇄를 했는데 18g 나왔죠. 지금은 18.4g 나왔죠. 얼추 14.6초 동안 분쇄하면 이 정도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20g을 담고 싶기 때문에 이 세팅에 들어가서 14.6초가 아니라 한 15.4초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얼추 한 20g 떨어지겠죠. 19.2g이고 0.8g 더 담아볼게요. 럭키. 자, 정확히 20g 도징이 됐습니다. 자, 얘를 들고 와서, 자, 첫 번째로 레벨링을 이런 식으로. 자, 보통 레벨링 할 때 레벨링 툴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레벨링 툴을 돌리면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리면서. 이미 허공에서부터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레벨링 툴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4바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레벨링 툴 사용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탬핑 하실 때 이렇게 덥석 잡아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손목이 다 나간다고 했죠. 엄지와 검지를 위에, 그리고 손가락을 감싼 다음에 팔꿈치를 올려서 체중을 살짝 실어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원두가루가 묻어있는 거 두 가지 동작으로 한 번, 두 번. 근데 요거를 먼 산 보면서 장착하기 전에는 항상 물 흘리기 한번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물 흘리기 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할 때는 이 커피퍽이 깨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를 막 이렇게 우당탕탕 이렇게 막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내부의 커피퍽이 충격을 받게 되면서 안에 크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크랙으로만 물이 통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막 이렇게 우당탕탕 하지 마시고 살포시 장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6시까지 반드시 돌려주세요. 꽉 장착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저울은 에스프레소 모드로 제가 세팅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잠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0점이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추출 눌러볼게요. 이때 장착하고 10초 이내에 추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첫 에스프레소가 떨어지는 순간, 무게를 감지하는 순간부터 시간초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용 저울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20g 담았고 이거를 1대2 비율로 추출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38g 정도일 때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일 때 끌까요? 그러면 얼추, 와, 0.1g이 지금 너무 아까운데? 자, 얼추 그냥 40g 나왔죠. 자, 이렇게 추출했으면 다시 이렇게 탈착한 다음에 물 한번 흘려주셔야 됩니다.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탕탕 쳐서 깔끔하게, 안 됐죠? 그거를 솔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물 청소 하는 거 좀 알려드렸는데, 자, 물 청소 이거 할 때 보세요. 이렇게 물 청소하고 이거를 뒤로 안 젖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기가 지금 여기 고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안쪽에 이 물기가 이렇게 사방팔방 다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와, 캠핑 매트에 지금 물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보면은 약간 좀 혈압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쫓겨날 수 있어요. 광속으로.